되는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이낙연과 부엉이계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노웅래, 노영민까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친문 게이트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송영길하고 이재명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그러나, 이씨.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보십시오. 고민정은 이게 문제야. 제가 이걸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송갑석 최고위원 갖다 놓으면 안 된다. 물론 뭐 이재명 당대표도 사과를 하고 송갑석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긴 했는데, 그럼 당대표가 얘기했으면 끝내야지. 떳떳하면 피할 이유 없다. 고민정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 촉구. 고민정도 부엉이, 그죠? 부엉이 오빠들하고 가까이 지내죠. 니들이 벌린 일인데. 그러면서 돈 주거나 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왜 녹취록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냐.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없고 미룰 이유도 없다. 민주당은 독재 행태를 막기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워왔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돈봉투 사건이 우리의 싸움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송갑석도 이제 거들었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위협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과 정책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그간 정단영 시인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 다시 한번 빠른 귀국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러면서 송영길 게이트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최대 모임 더미래 송조기 귀국 안 하면 강력한 조치 취해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질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송영길이 안 들어오면 더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라. 그 뭐 하라는 거예요? 프랑스 가서 이재명 당대표가 납치해 옵니까? 뭐가 강력한 조치라는 거예요? 뭐 제명, 출당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징계하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노웅래, 노영민, 홍영표, 윤관석, 또 누굽니까? 이름 나온 사람들 싸그리 다 정리하자고. 제가 송영길 당대표에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논계 정신으로 그러면은 같이 가자고요.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조기 귀국을 요청하긴 했지만 22일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자회견까지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명을 들어본 이후에 이게 조기 귀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2일이 뭐 몇 년 남았어? 몇 개월 전 뒤야? 오늘이 19일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걸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녹취록에 나온 것도 또 딴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얘기예요.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 뭐 입증할 만한 얘기가 없어. 지들끼리 주고받은 얘기야. 그럼 걔네들 말이 다 맞는 거구나. 그 싸그리 다 정리하자 이번에. 잘 됐네. 그러면 해명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기 귀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검찰 조사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해명을 하나, 한국에 들어와서 기자회견 열어서 해명을 하나, 뭐가 다른데? 검찰에 끌려다니라는 얘기 아니야. 제가 어제 이동영 TV를 보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이거 좀, 기사 내용부터 먼저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나온 게.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이 내용이에요. 성만이 형이, 이성만 의원, 이 사람도 아웃, 그럼.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 그랬더니, 잘했네. 그러더라.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했다고 했더라. 요 내용입니다. 뭘 처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맥락상 이 인사를 했다 이거에 대한 맥락상 뭐 돈 봉투를 송영길이 많이 처리했다 이렇게 해석은 될 수 있어. 근데 요 한 줄을 가지고 송영길이 돈 봉투를 뿌렸다라고 입증할 만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뭘 처리한 건데? 자, 그리고요, 이정근, 이렇게, 서초와 함께 이정근, 첫 출연, 어제 유명 팟캐스트인 정치신세계에 출연했습니다. 권순욱, 김남훈 앵커와 편안하게 이끌어주셔서 좀 덜 떨렸어요. 이러면서 과거에, 뭐, 똥파리 핵심들이죠. 권순욱, 김남훈 등과 함께 이렇게 어울렸던, 지원을 받았던 이런 내용이 SNS에 올렸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 대략 어느 쪽 사람인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저거 한 줄이에요. 그럼 거기 이름이 나온 이성만 의원 뭐 어떻게 해야 돼? 윤관석 의원 어제 이거 뭐 EJ 잠깐 말씀 좀 드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영 작가가. 뭐 저는 그건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이 뭐 1년여 앞으로 다가왔고 그죠? 이게 지금 뭐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거 맞고 뭐 저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어제 말씀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7월 달에 지금 귀국 일정이에요. 7월 달에 들어오면은 총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송영길이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떠나서요. 저는 다 떠나서 송영길이 인천 개항을 해 지역구를 양보를 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이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됐을 때 적어도 이재명 지지자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송영길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인데 5월에 들어오나 7월에 들어오나 뭐가 총선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범인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빨리 들어와서 검찰 출두해라? 이게 당연히 할 일입니까? 이따위로 정치라니까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조국한테 그렇게 했고 우상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 당시 뭐 송영길 당대표가 당대표이긴 했지만 우상호, 윤미향 뭐 다 피해자들 아니야. 아니 그렇게 정치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아니 검찰에서 송영길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국민의힘 애들이 송영길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 조중동에서 송영길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프레임을 짰어요? 민주당에서 송영길 프레임 짜고 있는 거잖아. 송영길은요 이정근의 녹취록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시 당대표가 아니죠. 후보였기 때문에 책임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무려 3만여 건에 달하는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근데 이게 왜 송영길이 다 뒤집어 써야 되나? 왜 송영길로 프레임을 짜나? 송영길이 조기 귀국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성수대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참 대단히 지금 저 모여라 꿈동산이에요. 이 민주당의 세계는. 응? 그러면은 이번 돈봉투 잘 덮고 넘어가면 다음엔 검찰에서 안 터질까? 그리고 제가 블랙하우스 방송하고 그동안 저는 방송에서 민주당 가감없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래갖고 좀 욕도 얻어먹고 하긴 했는데 한두 가지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검찰 캐비넷에서 코 걸린 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여기에 민주당 주류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낙연, 임종석, 이른바 친문 핵심들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제가 개장수 게이트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개장수 방송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뭐 출연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뭐 혹은 뭐 이런 후원,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가는 후원은 없었는지, 뭐 페이팔 계정 지금 오픈이 됐다 그러는데 뭐 액수가 상당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뭐 전해 들은 얘기로는 야 조국 일가를 저렇게 난도질해가지고 야 저놈은 아주 떼돈을 벌었구나. 근데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라는 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차라리 개장수가 꿀꺽했다 그럼 큰 문제 아니야. 그 새끼 감옥 가고 끝내면 되죠. 돈 다 토해놓고. 조국 일가를 팔아서 장사질하는 것도 아주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정근 게이트에 공 하나 더 붙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지금 이정근이 한 10억 받았다고 그러죠.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뭐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확인된 건 사업가 박모 씨입니다. 1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 하나 더 붙는 정도 사이즈의 규모예요. 물론 거기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도 있지. 또 터지게 돼 있습니다.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적어도요, 뭐 송영길 대표가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 녹취록이 나온 거고, 이거는 송영길 당대표, 송영길 게이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약 팔고 다니는 문제를, 이걸 왜 송영길한테 다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전 당대표를 끌고 들어오냐고, 멍청하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해도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귀국 안 해도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프레임을 거기다 맞춰버리면 어떡하냐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정근이 한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공방이 가는 게 아니라 송영길이 귀국을 하냐 마냐. 아니 이게 뭐 중요해 민주당한테. 그리고 저는 지금 고민정, 송갑석, 이거 이제 부엉이 쪽, 그 다음에 더 미래? 더 미래 말고 뭐죠? 초선 의원들 모임 그런 데서 이제 곧 열어가지고 한마디 할 모양인데, 이거 민주당 주류 세력들, 부엉이파, 낙엽파, 386, 얘네들이 송영길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손 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송영길 조기기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뭐 들어와도 좋고 들어와도 나쁠 건 없습니다. 들어와서 해명하시면 되지 뭐. 그리고 원래 지금 계획이 있어. 본인 스케줄 있잖아. 뭐가 그렇게 급한 문제라고. 그때 민주당 뭐 망해요? 저것들이 설레발 치는 거예요. 이따 여론조사 말씀드리겠지만 아무 작용이 없어. 그런데 송영길이 조기 귀국을 하느니 마느니 이쪽으로 지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하루아침에 프레임을 전환시킨 겁니다. 지금 부엉이들 386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추정하기는요, 지들 살라고 저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들한테 불통 튈까봐. 이정근이 그래 이낙연이 후원회장을 했고 정치 신세계 나갔고 시사타파도 나갔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웅래 이미 노웅래 노영민은 그냥 빨리 지금 제명시켜야 되겠네. 왜 제명 안 하나? 고민정 의원, 송갑석 전 대표한테 저렇게 나를 세울 거면 노웅래나 고영민한테도 좀 나를 세우지 그래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 송영길 물고 늘어지는 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노영민 제명하고 노웅래 제명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야 김성만? 윤관석? 다 제명해 씨발. 그리고 뭐 강력한 더미래 나와가지고 제가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님. 제가 걱정했던 게 이겁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고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김두관 원내대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386들이 양아치입니다. 지금요 공을 송갑석 조기국 안 하면 이재명 뭐라고 표현했죠? 이재명이 송갑석이 조기 귀국을 안 하면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는 뭡니까?
뭐 제명이나 출당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한테 공을 넘기는 겁니다. 송영길이 안 들어오면 이재명이 송영길을 제명을 해라 이거예요. 이래서 제가 양아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재명한테 공을 넘겨갖고 부담을 씌우는 거죠. 아니 송영길 귀국하고 말고가 당대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귀국 안 했다라는 이유로 제명을 합니까?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게 없는데?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이건 의리로 봐도 제가 그죠?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게 제가 이동영 작가한테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지역구 양보 안 하고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안 했다라면 이재명 당대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송영길의 희생 없이 지금 민주당이 여기까지 버티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국의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죽일 놈 됩니까? 당사장 해명 한번 제대로 안 들어보고 빨리 귀국해라? 그건 본인 자유의사로 망명을 하든지 씨발 망명해요 망명. 에휴 송영길 대표 민주당 이따윈데 씨발 엿먹어라 그러고 망명해요. 망명합시다. 지금 다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그러고 프랑스로 망명해. 망명 정부 만들어요 거기. 저도 프랑스 가겠습니다. 여기 다 팔아치우고. 여기 들어와봐요. 뭐 뻔하잖아요. 압수수색 당하고 이재명처럼 또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털리고 개박살 날 게 뻔히 보이는데 뭐하러 들어와 씨발. 정권 바뀔 때까지 들어오지 마요. 그리고 민주당 총선에서 엿먹으라고 그래. 아니 민주당도 본인을 안 지켜주는데 본인은 왜 민주당을 지켜야 돼? 당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돼요? 민주당 최대 계파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데 여기 뭐하러 들어와가지고 희생을 당해. 조국 시즌2 됩니다. 이게 할 소리냐고요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구국의 영웅 송영길이 하루아침에 죽일 놈이 돼가지고 송영길이 조기 귀국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지 마세요. 망명하십시오 망명. 한국에 가면 정치 탄압 당한다고 뭐 조국 사례들 봐도 그렇고 이재명 봐라 뭐 이재명 봐도 그렇고 그죠? 아니 당에서 안 지켜주는데 내가 뭐하러 당을 지켜? 뭐 얼마나 대단한 당이길래. 제가 열받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게 팔을 걷었네요. 열이 나네. 진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따위로 하니까요 민주당은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다 배신하는 겁니다. 뭐 유동규도 그렇고 이정근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조금 잘하면은 그냥 뭐 영웅처럼 떠받들다가 뭐 하나 삐끗하면은 씨발 다 달려붙어가지고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이러니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어요? 안 하지. 미쳤나? 또라이인가? 저는 송영길의 조기 귀국이 아니라 송영길의 망명을 제안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뭐하러 들어와. 총선 끝난 다음에 오든지. 이낙연도 켰는데 이낙연도 조기 귀국하라고 그래. 이낙연도 수사 받으라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동지들의 말부터 저는 진짜 망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랬다면 진짜 같이 다 공멸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화가 나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린 거고. 주판을 튕기고 정무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게. 그건 양아치 정치 장사꾼들이나 하는 거잖아. 옳고 그름에 영역이 있는 겁니다. 선거만 이기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도 된다? 그건 국민의힘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김경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야? 적어도 22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해명은 들어봐야 되잖아. 들어보고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든지 빨리 오셔가지고 당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당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당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해야지.
응? 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씨발 386도 한번 보자 너. 개장수 게이트 터지고 구름똥님 다 터뜨립시다 우리. 제 지론이에요. 지금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더 미래 86그룹하고 손 잡았다고 봐요. 딱 까놓고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송갑석 최고위원 시키고 홍익표 원내대표 갑니다. 뭐 뻔한 거고 이게 지금 다 도는 소문이고 그리고 이제 386 어떻게건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명분은 그거예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최대 계파인 더 미래하고 손을 잡았고 그 결과 송갑석이 최고위원으로 갔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고민정까지 같이 날뛰고 이제 홍익표가 뭐 친명 어쩌고 저쩌고 약팔면서 원내대표 될 건데 원내대표 되고 나면은 또 386 더 미래의 입장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면 공천 개혁이고 나부랭이고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 가는 겁니다. 비냐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하시네요. 하는 일이 잘 되시길요. 감사드립니다. 뻔한 겁니다. 이건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공천 공관위원장 추미애 꿈들 깨십시오. 그 꿈 날아간 지 오래됐습니다. 송영길도 버리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닦아놓고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을 버릴 입장인가요?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그래도 이게 마치 선당 후사 뭐 이러면서 공적인 목적에서 당을 위해서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포장들 하시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선당 후사입니까? 선사후당이지. 이러면 공천개혁이고 나부랭이고 사실상 물 건너가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예전에 한번 농담식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뭡니까? 검찰의 한동훈의 칼로 민주당 개혁합시다. 잘 됐네. 그냥 이정근 싹싹 털어. 그리고 송갑석 의원 그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더 미래의 요구대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놔두세요. 놔두고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의원을 제명을 하면서 싸그리 다 제명하자고요. 이정근 녹취록에 나온 이정근 게이트에 이름 한 자리도 나온 사람들 다 제명. 그죠? 제가 송갑석 전 대표께 나중에 또 기회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송갑석 대표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논개가 되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0명 물고 들어가자고요. 송갑석 희생으로 수박 20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기기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하자는데 그럼 이름 나온 새끼들은 다 제명해야지. 노영민, 노웅래, 뭐 윤관석, 이성만 싸그리 제명. 그리고 앞으로도 그 녹취록에 이름 다 나올 겁니다. 뭐 3만 건이나 녹취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완전 양아치죠, 이 여자. 그 녹취를 왜 합니까? 나중에 보험용으로 해놓은 거죠. 보험 들어놨다가 검찰한테 싹 털렸네? 참 가지가지다. 이런 양아치들 모아놓고 정치를 하니까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만든 민주정부를 5년 만에 날려먹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민주당에 이 기회에 싹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송영길 당대표 죄송하지만은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프랑스에 계세요. 여기 들어와봐야 한동훈한테 탈탈 털립니다.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 자식들까지 힘들어져요. 다 봤잖아. 그래서 하지 마시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면은 더 미래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제명을 하고 그 대신 이름 나온 새끼들 싸그리 제명하자. 그럼 깔끔하잖아. 그죠? 민주당은 완전히 손 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뭐 총선 끝나고 오시든지 정권 바뀌고 오시든지 프랑스에서 뭐 좀 공부 좀 더 하시다가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오셔가지고 총리 하시지 뭐. 응? 이재명 정부에 총리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좀 길어지네요. 오늘 30분까지 좀 이거 뭐 계속 앞으로 말씀 좀 드릴 건데 중요한 얘기라 오늘 한번 큰 틀에서 큰 그림 그려드리고 앞으로 이제 디테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터졌을 때 나온 얘기들이 검찰이 뭡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급해가지고 총선 때 쓴 거를 당겼었다 라는 또 모여라 꿈동산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림이 안 보이면 가만히 있어요.
자, 이게 왜 터진 거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자,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토론 좌장을 맡은 김종인. 권지웅이 여기 있죠? 권지웅이 박지원이랑 몰려다녔죠? 예. 이광재랑 엮였네, 그럼? 그럼 부엉이가 또 이렇게 사주한 거네? 예, 그 다음 국민의힘에 김재섭, 이상민, 당연히 가 있죠. 이건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충청그룹이네? 예, 충청권 부엉이들, 충청권 수박들이 지금 합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태섭이 이제 총태 맺고요. 그리고 바로 토론회 끝나자마자 제3지대 무당층 30% 노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이제 선거 때가 오니까 또 약 팔기 시작했죠. 어디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려나.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금태섭 신당 30석 가능성 있다. 젊은 세대와 양당에서 합세. 젊은 세대와 합세를 해야 된다. 30석까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있어요. 비례하고 뭐 충청권, 호남 뭐 이런 정도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이런 게 있었죠. 며칠 전에 이준석, 박지원, 유호정 한 자리에 새 아젠다로 세대 교체해야 된다. 한 자리에 모였네요. 정의당도 이제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여기 누굽니까? 장혜영, 유호정, 조성주 정의당 쪽하고 박지원 여기 나와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 다 짠 거죠? 그림 다 짜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금태섭이 이제 동을 뜨고요. 김종인이 이제 좀 마당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현, 유호정, 이 페미 그룹들 쫙 모으고, 페미 그룹 모아가지고 이제 진보 쪽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지금 요게 제가 그 기사를 요 제3지대 지금 창당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합류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찰과 모색에는요. 금태섭, 김종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종권, 레디안 편집국장, 민주노총 조직실장 한석호,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 김경률, 조국세 썼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가짜 진보들, 가짜 민주들, 이런 애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준석이나 유승민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합세를 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계열, 좌파 계열, 뭐 이른바 진보정당 계열이죠. 여기서 막간 애들, 뭐 페미들하고 뭐 아까 뭐 레디앙, 민주노총, 이게 다 쓰레기들입니다. 제가 이름 다 알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진보정당 활동할 때 아주 진짜 말썽 부리고 종파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열 계속 당을 분열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정종권, 한석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진보 진영의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가네. 땡큐네. 그 다음에 유호정, 뭐 박지원. 박지원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신당 제의가 있다 지금. 그게 이제 누군지 확인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태섭이니까 박용진 이런 애들 들어가겠죠. 이상민은 아예 저기서 좌판 깔았으니까 이상민도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애들 이제 저쪽으로 합세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충청권, 호남권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돈봉투 사건, 이정근 게이트는 쟤네들한테 멍석 깔아준 거예요. 레드카펫 깔아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당 안 된다고? 신당 창당 없다고? 판을 그렇게 못 읽나? 그러고 평론하지 마! 더 큰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거를 잘 몰라요. 더 큰 플레이어가 뭡니까? 제가 여시제라고 그랬잖아요. 홍석현과 여시제. 여야를 넘나들면서 통합과 연대, 내각제를 꿈꾸는 세력들. 더 큰 그리는 이게 자본과 또 미국, 일본 애들, 미국 간첩, 일본 간첩, CIA, 일본 간첩. 얘네들이 더 큰 그림 그려요. 개장수는 왜 이렇게 슈퍼챗이 많이 나올까요? 방송을 잘해서? 왜 이렇게들 순진합니까?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그림이고 이게 지금 모멘텀을 못 찾았어요. 원래는 이제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되거나 구속되면은 그때 이제 뭔가 새 판을 짜는 이런 그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쟤네들이 저렇게 이제 뭐 진보 쪽까지 완전히 아울러 가지고 예. 이건 무슨 뭘 짬뽕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별놈들 다 모여 있어요. 뭐 민주노총까지 들어와 있고 뭐 레디양? 야, 금태섭이 씨발 레디양이야? 예? 거기다 뭐 빼미들 그동안 이제 여기저기서 육성해온 예, 여시제 찌끄레기들이 싸그리 한 바구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싹 정리하기 좋은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멍석을 깔아주기 위해서 이번 돈봉투 사건을 터뜨린 거고 이게 공교롭게 이낙연이 들어왔을 때 터졌다라는 거 예?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낙연이 6월 달에 들어온다고 그러죠. 예.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남에 이번에 호남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남에 이재명계랄지 이런 이제 민주당 내부 적폐 세력이죠. 호남이 싸그리 정리되고 나면 얘네들 답이 없지, 그죠? 저쪽으로 붙는 겁니다, 이거. 뭐 이낙연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뭐 주판을 열심히 튕기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신당 좀 띄워놓고 6월달에 오니까 지금 빨리 띄워야지 뭐 한 그렇고 5월 한 달 이낙연 오기 전에 좀 바람 잡아놓고 여론조사 몇 번 하고 근데 뭐 여론조사에서 한 15% 20% 나온다. 그러면 이낙연은 콜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들어가면 민주당은 어쨌건 타격이 뭐 이낙연이 가서 타격이 아니라 당연히 어쨌건 분당이 되는 쪼개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을 쫙 그려온 거예요. 그걸 이제 게시를 한 게 이정근이고 이제 내부에서 이거를 송영길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치 송영길 게이트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거 다 내통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당대표도 어쨌건 간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채널이 날라가가지고 동접자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5월 초부터 오벤져스 하니까요. 그때는 좀 시청률이 나오겠죠. 제가 싸그리 다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거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이 정도까지만 보내드리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좀 상황을 냉철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쟤네들 믿을 수 있게 하나도 없다는 거. 물론 뭐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서로 뭐 연대하는 척하지만 쟤네들 믿고 정치하다가는 결국 뒤통수 세게 맞고 더미래가 지금 뒤통수 한번 세게 친 거죠. 이재명 당대표를 압박하는 거예요. 송영길을 제명해라. 이거는 이재명은 386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예요. 송영길이 조기 귀국하면은 송영길로 프레임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정근 게이트를 송영길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재명이 송영길을 제명하면 이재명은 뭐가 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자기를 살려준 사람은 등에 칼을 꽂는 게 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재명 당대표 안 하시리라고 저는 믿지만은 어쨌건 저 386 더 미래는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돈봉투 게이트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